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김성조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멕시코에 스페인어도 배울 겸 여행 삼아서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는 예전에 가봤는데 이번에 그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 같아요. 한 2주간 과달라하라라고 멕시코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여기서 외식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멕시코로 가서 좀 저렴하게 즐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예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는데 중남미를 여행을 가는 미국 사람들이나 카나다 사람들이 무작정 돌기 전에 과테말라나 멕시코에서 랭귀지 스쿨 가서 먼저 말을 좀 배우고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 2년 전에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에 가서 했는데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멕시코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먼저 그 도시에 있는 랭귀지 스쿨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거기를 가게 되면 일단 그 일반 여행과 다르게 그 현지의 로컬 사람 한 명을 확실하게 아는 게 되거든요. 선생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그 선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 그 위험한 곳은 피할 수 있고 또 그 로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훨씬 더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가 있어서 관광객들만 보는 그런 것과 다른 곳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2주간 랭귀지 스쿨 하면서 재밌었고요. 언어도 좀 느는 것 같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주말 같은데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도시를 갔어요. 그 중에 이제 과나하토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여기도 상당히 괜찮았고, 산 미구엘 데 아옌데라고 하는 유명한 멕시코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도시 전체가 이제 예술 작품들이에요. 이제 거기도 참 좋았고, 그리고 여기 출발할 때 멕시코 그러면은 뭐 갱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로컬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전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이게 안전했고 재밌었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길에서 조금만 헤매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도와줄 일이 있냐고.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조금 달라요.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한데 일부러 다가와서 뭐 물어보고 이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는데 멕시코는 그렇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개한 그 홈스테이에 저희가 묵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다른 교육열이 대단하고 아들 셋을 전부 다 의사를 만든 그런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분들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들이 근처에 있는 그 차팔라라고 하는 호수까지 데리고 가서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뭐 말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저희가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도와주고 너무너무 친절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과달라하라 그 시내에 있는 이제 성당인데 되게 예쁩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식당에서 보면 이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식당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케빠케라고 하는 이제 과달라하라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인데 여기는 예술가들이 많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팔고 그러는 곳이면서 다양한 그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밤늦게까지 밥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는데 사람도 많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물가는 미국의 한 40%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과나하토라는 곳인데 이제 과달라하라에서 한 4시간쯤 가면 버스를 타고 가죠. 4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그 도시가 이제 산골짜기에 이렇게 이제 멕시카 그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 언덕 위에 있는 큰 동상 있는 그곳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하고요. 도시 중간에는 이제 여기 학교 유니버시티도 건물이 멋있고 중간에 있는 성당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1시간 반쯤을 가면 이제 과나투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산 미구엘 데 아이엔데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정말 그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루프탑 레스토랑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석양도 예쁘고 그리고 음식도 꽤 비싸지 않고 맛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 홈스테이 한 곳인데 여기 주인 아저씨 액도르 그 다음에 아주머니 로레나 그 다음에 여기 사촌이신 알레한드라 이렇게 세 분이 저랑 같이 데킬라를 먹으면서 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매일 그 데킬라를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이제 한 잔 하시고 주무세요. 근데 저보고도 한 잔 하라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데킬라 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거 묵는 동안에 다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참 그 열심히 사는 그런 멕시코 가족이라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라도 멕시코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랭귀지 스쿨을 가고 거기서 로컬 사람을 구하고 또 홈스테이 간다면 또 다른 로컬 사람들을 구하게 되겠죠. 그 사람도 참 친절하고 그리고 아시안이 스페인어를 쓰면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놀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그 기분도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페인어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한인에서로서 꼭 필요한 언어 중에 하나라서 겸사겸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의 기억법 그래가지고 기초 용어를 외우는 거를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주에서는 이거를 더 배우게 하려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초적인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대비반에 가서 문제를 풀어서 면허 시험을 합격하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변화는 문제 유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기초용법을 확실하게 익히시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조금만 연습하면 풀 수 있다고 설득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대비반이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000불대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2배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그 NCC AOM을 할 경우에는 거의 3,000불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말로는 들으신 분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기초적인 용어를 잘 배우시면 얼마든지 대비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초적인 용어를 배우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기억법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 보혈약 외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 한의사 분들이 필요하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법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다 강의를 하면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다른 걸 공부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무료로는 못 드리지만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드리니까 같이 공부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도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과정에서 임상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면을 어떻게 메꿔가는지를 하시면 혹시 저랑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저희 기억법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랑 했던 그 강의들이에요. 요거는 뭐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한의 기억법 배우는 거예요. 한의에 필요한 기초 영어 배우기.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꼭 해두시기를 권해요. 그럼 꼭 제 방법이 아니라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기초 영어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어려우신 분은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비반 문제를 풀이한 적이 있어요. 한 38시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대비반에서 사용하는 교재라든가 제가 졸업한 사우스벨로 교재에서 문제집들을 풀어서 문제를 뽑아서 그 중에서 한의에 관련된 거, 양방 말고요. 한방에 관련된 문제 한 2,500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풀으신 분들, 기억법을 공부하시고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거의 다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다른 특별한 대비반 없이. 그러니까 한번 이게 둘이 연결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데 그 스폰수더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돌아가신 김세현 선생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신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중심으로 사람을 치료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환자들에게도 그 김세현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들도 잘 알아듣고, 특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그 침 같은 것보다는 이 스폰수들을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저는 또 한 환자 2명에게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책이 한 340페이지가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그림을 다 스캔했어요.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뽑아서 그림을 설명하는 거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이 선생님의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강의도 한 12시간 정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어 기초 문법은 제가 이제 마르틴 백이라고 하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나름대로 신문법,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 거죠. 한국 사람에게 맞게 스페인어 문법을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스페인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스페인어에 대해서 문법, 회화는 다르지만 문법을 정리를 하게 돼가지고 이분 책을 여러 번 읽고 지금 과테말라라든가 멕시코에 가서 랭귀지 스쿨을 가면 문법에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잘 하더라고요. 제가 비교할 기회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뭐 제2 그 전공으로 배운 분보다도 제가 더 문법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신문법을 제가 이분 그 강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맞게 제가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가주에서 아니면 미국에 이제 그 라티노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해두시면 여러 가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중남미 여행 갈 때 좋고, 그래서 문법 한번 알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법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맥진하고 설진, 그 다음에 뭐 형상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을 딱 보고 한다든가, 뭐 사주팔자를 갖고 그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믿음이 안 가고 잘 못하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는. 그래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 하다가 작년에 그 근육침을 배웠어요. 이 근육침의 근간이 된 거는 찬건이라고 하는 분 박사님 건데, 양방의사신데 그분의 침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분 거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전통 침법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그 거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환자에게 똑같이 치료를 하면 거의 같은 피드백을 받는 그런 좋은 침법이 있어서 제가 지금 요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소개를 하게 되면 주로 예로 어떠한 환자를 치료했고 어떻게 그분들에게서 반응이 오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8시간 정도 이론 강의를 했는데, 혹시 이론을 일단 이론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육만 알면 이론은 어렵지가 않고 침법도 다른 것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좋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은 제가 있는 LA 클리닉에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클리닉에 오셔서 배우시면은 어떨까 전 생각합니다. 저같이 면허 따놓고 침의 효과를 잘 못 보던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강의들을 했고, 이 강의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더 다른 침법들을 공부를 했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확신이 안 서가지고 못하고, 요것들은 제가 효과를 실제로 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재미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나아지니까.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공부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멕시코 여행을 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분이 제 그 기억법 강의를 사셔서 들으셨어요. 제가 공부를 하시는데 듣고 나서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런 카톡을 받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공부를 하고 면허 시험을 받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글로 딱 남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편입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안 헤어지고 정리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제 기억법 강의를 듣기로 결심을 하고 연락을 주셔서 했는데, 제가 만들러 정말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그걸 알아주시는 분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 바라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혈약 외우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혈약 외우기는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주신 이런 자료에서 이런 약들이 있다 이렇게 했죠. 이게 뭐 책마다 좀 틀리고 가르친 교수님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배운 계열에서 이걸 갖고 만들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당시 설명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보혈을 보충하고자 백숙 먹고 당구치고 용이 상하러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맥락이 없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시험 직전에 해두시면 도움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웠는데, 요거는 이미지 기억법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나중에 그 본초를 1년 하고 나서 외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제 공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본초 외우기를 이제 기억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요 글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먼저 이렇게 한글로 본초 이름을 확실하게 외우신다면 한자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말 발음하고 중국拼音하고 발음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심 그러면 상션 이렇게 되죠. 그 용안유 그러면 롱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아요. 한 번만 연습해두면 최소한拼音을 보면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본초는 중요한 게 성미규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맛은 안 했습니다. 외우기로 안 만들었는데 성은 대충 만들었고 규경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잘 보시면 그 본초에 대한 그 어떤 데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규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쵸? 이제 보혈약이기 때문에 혈허 증상에 쓸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간비 부조면은 귀경이 간비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한 70 내지 80%는 해결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초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방제를 만들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방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할 줄 알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 본초를 저랑 같이 공부하고 다 외우신 선생님들이 자신감 갖고 약 파는 약재 파는 상점 여신 분도 계시고 이거 가지고 이 법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제 만드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혈약을 외울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미규경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미규경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미규경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 안에 그 본초 안에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 그러면 이제 이 본초가 열성인지 한성인지 평성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열성 중에서 열이 있고 온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그것까지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두 개는 약간 뜨거운 쪽으로 해서 적십자 표시, 그다음에 한 양이죠, 그죠? 차갑냐, 서늘하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뭉쳐서 그냥 아이스크림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평성은 나뭇잎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기억법에 어떤 그림 안에다가 이런 게 보이면 여기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미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못했고요. 그리고 규경이 이제 중요한데 규경은 간신, 비패신 해가지고 간은 기역이나 쌍기역, 심은 니은, 비는 비읍이나 쌍비읍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한글 있죠? 자음을 배치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제가 만든 본초 규경을 외우는 약속이죠.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안 쓰게 돼서 까먹었지만은 당시에는 완전히 다 외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그림이 제가 만든 보혈약 그림이에요. 보시면 엉성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기억법 할 때는 이 페이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컨셉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혈약하고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혈 했을 때 미국 와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보혈 그런 게 전 좀 낯설었어요. 그 단어가 왠지 모르게. 근데 보혈 그래가지고 제가 보혈약 딱 들었을 때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혈약의 컨셉 이미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교회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교회의 십자가가 어떻게 빛나요? 백작 빛납니다. 백작 빛나요. 그리고 이 작은 시골 교회 안에 성경책을 숙지하신 아주 독실한 교인이 기도하고 계세요. 숙지황이에요. 숙지하셨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교회 앞에는 작은 냇물이 있는데 그 냇물 위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이름이 아교예요. 아교. 이제 다리 교자를 이용한 거죠. 아교입니다. 아교라는 다리가 있고요. 목사님이 지금 신방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신방 가서 뭐 하죠? 교인들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 신도들의 상심한 마음을 수레받고 오고 계세요. 자, 깨어진 heart. 상심한 마음이에요. 상심자예요. 상심한 마음을 다 모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고 계시네요. 자, 목사님이
머리가 하얗세요. 하수호가 필요하세요. 하수호. 하얀 백발 목사님을 떠올리시고 거기다가 하수호를 붙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은요 너무 밝으세요. 임금님 얼굴 같아요. 임금님 얼굴은 용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용환육이에요. 목사님 얼굴은 용환육. 너무너무 밝으세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검소하셔서 옷은 국이 구겨져 있네요. 구기자예요. 구겨져 있어요. 구기자. 옷에다가 구기자라고 붙이세요. 그리고 시골이라서 그런지 당나귀를 타고 다니시네요. 당귀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보혈약 약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을 쭉 한번 보시면 스토리가 생각이 나죠. 보혈약 그런 순간 교회가 떠오르고 시골 교회, 아늑한 시골 교회 떠오르고 신방 다니시는 목사님 스토리예요.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여기서 성질은 이렇게 이용했다고 했죠. 제가 보시면 보혈약 전체에다가 이렇게 적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백작 옆에는 아이스크림 그림을 붙여놓고 아교에는 나뭇잎을 둥둥 띄우시고, 자, 구겨진 목사님 옷에는 나뭇잎 무늬가 있는 거고, 자, 상심자 깨어진 마음에 아이스크림 표시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약들이 전반적으로는 따뜻한 약이에요. 보혈약은. 그렇지만 몇 개는 차갑고 평성들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을 하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교회가 보이시나요? 교회 앞에 작은 냇물이 흐르는 게 보이시고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고 수레 달고 당나귀 타고 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붙여봅니다. 교회 십자가는 어떻게 반짝거려요? 백작.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경책을 열심히 숙지한 교인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냇가 앞에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뭐예요? 아교예요. 아교.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다녀오시죠. 신도들의 상심한 마음을 다 주워서 수레에 싣고 당나귀를 타고 당귀예요. 돌아오세요. 그때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수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임금님 얼굴 같아요. 용환육이에요. 근데 너무 검소하셔서 옷이 다 구겨지셨네요. 구기자예요. 되셨죠? 눈 떠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머릿속에 보혈약은 다리를 딱 잡게 될 거예요. 이거 한두 번 연습하시면 거의 까먹질 않습니다. 거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보혈약이 그대로 갑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붙여나가시면 돼요. 스토리 조금만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귀경이에요. 성미 귀경 중에서 성질은 아까 백작에는 아이스크림 붙어 있었고 보혈약 전체가 따뜻하고요. 그죠? 숙지는요 별거 없었고 아교에는 나뭇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상심자는 아이스크림이었고요. 차가워졌으니까 마음이. 그 다음에 구기자, 옷 구겨진 옷에서 무슨 무늬가 있어서 나뭇잎 무늬가 있었죠. 그 평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고 나서 귀경은 저랑 약속한 간신 뷔페시는 우리가 그 기억리언에 자음을 할당해 갖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 숙지황은 귀경이 신간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음을 할당하면 신은 니은이라고 그랬고 신은 시옷이고 간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시옷, 기억이 들어가는 거로 글자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숙지황이에요. 상심한 사람이 상심이에요. 상심자와 숙지황은 금난세라고 지휘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을 잘 가라앉는 거예요. 금난세 연주를 듣는다. 금난세야. 기억이죠. 금이니까 난, 니은이죠. 세, 시옷이죠. 세 개 들어갔죠.
금, 난, 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귀경이 되죠. 숙지와 상신자의 귀경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안에 나비 무늬가 있어요. 용안은 나비예요. 있고 가발 쓴 백작이 그 백작을 만나서 너무 창피해. 문신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체면이 구겨져서 악교 밑으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구기자와 악교는 피신가예요. 그래서 하수도 옆에서 간신히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오는 간신으로 갑니다. 귀경이.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당구 구락부에서 마주쳤어요. 백작을. 당비는 구락부가 귀경입니다. 물론 이걸 할 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이라고 하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림이 확실하게 머리가 잡았을 때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 본초의 이름과 성질 그리고 귀경이 거의 외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본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제 공부를 하시면 잘 안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방제 공부를 할 때 방제는 잘 못하지만 공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본초 방제가 제일 쉽다고 하세요. 다른 분들은 반대죠. 외울 게 많다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더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선생님들이 방제를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외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무조건 외우기예요. 외우지 못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우기가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미지 기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 안 외워져 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기를 하긴 과정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죠. 공부를 안 하고 외울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외우기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우기 과정은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우기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미지 기억법으로 복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빠진 어떤 그 벽돌이 채워지는 그런 게 돼요. 그 외우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동안 공부하시기에 다시 정리가 싹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우기라는 게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어떻게든지 외우시고 그리고 외워야지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반복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길게 보면은 한 번 제대로 외우면은 그 이후에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해하는 그 이해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기초적인 걸 외워두시기를 이제 권해봅니다. 그리고 방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방제 공부하신다고 되게 비싸게 주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초가 안 되면 방제를 들어도 잘 몰라요. 무슨 증에는 무슨 방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꼭 본초를 단단히 하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공부해 본 거로는 혈자리 무조건 외워두세요.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시험 요구가 필요하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혈자리 360개 꼭 외우시고 그다음에 본초 280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외워보세요. 그러면 한의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공부하기가 편해집니다. 이제 저는 혈자리는 길 따라 외우기 앞쪽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강의를 하시든 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하기 편해집니다.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본초는 제가 해본 거로는 제 이미지 기억법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든지 꼭 이 두 개 혈자리하고 본초만큼은 자유자재로 외우시기를 권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공부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할 때도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진이라든가 맥진, 이제 전통 한의에서 하는 진단 방법이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못하면은 그러면 침을 못 놓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배운 그 근육침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임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어떻게 그 환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적용해 보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소개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하신 분들 따라오시고요. 제가 앞으로 주로 영상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임상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설진이나 맥진을 잘 못해도 환자 치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